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관심이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.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. 이제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미국 연방은행이에요. 그 연방은행이 최근에 이제 시중에서 장기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 의장이 여러 번 이제 TV나 또 국회 청문회에서 기준금리 올릴 일 없다. 최소한 금년 연말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. 이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이제 최근에 한 2, 3주는 장기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.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하나가 뭐냐면 연준이 금년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면 물가가 안 올라갈 것이다. 물가가 목표가 2%인데 2% 목표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. 만약에 2% 이상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아마 연방은행으로서도 그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하나 있어요.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. 지금 연방은행이 목표를 하고 있는 2% 물가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거든요. PCE 물가라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.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의 값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건데 아직까지는 이 PCE 물가가 2% 안짝에서 최근 이제 통계가 1.8% 정도니까 2% 이상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. 따라서 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들어가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.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. 첫째는 코로나 팬데믹이 백신 공급으로 빠르게 이제 만약에 잡히면 세계 경제가 그동안 억눌렸던 것이 폭발하면서 급격하게 소비가 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되면 이 물가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. 또 하나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.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고 해서 이 ARP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한 2조 가까운 재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연이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는 또 앞으로 6년 동안, 그렇죠? 상당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.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 되고, 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, 그 인프라 투자가 되면, 뭐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들이 쓰여지면서 물가를 촉발할 거라는 것이죠. 그래서,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재정 지출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가, 그래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가에 달려 있다. 이제 그게 이제 한 측면이 있고요. 또 하나 이제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연준 의원 7명 중에 정원 7명인데 그 중에 이제 6명이 채워졌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임명된 분이 크리스 월러라는 사람이에요. 이 크리스 월러가 이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. 뭐라고 발표했냐? 연방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. 그 크리스 월러는 직업이 원래 교수입니다. 교수고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워싱턴 주에 있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인디아나 대학교, 켄터키 대학교, 노트르담 대학교의 교수로 쭉 있다가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 은행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교수직을 때려치고 그 연구소 소장도 하면서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부총재까지 하다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지명이 되었는데
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까스로 한 표 차이로 취임에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. 이제 이런 분이 연준의 공식적인 그 자리에서 독립해야 된다. 연준이 독립해야 된다.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된다.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뭐를 언급을 했냐 하면 지금 미국의 부채가 GDP의 100%가 넘었다. 이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.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재정 지출이 과도해지면 연방은행의 연준의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. 이 이야기를 지적을 했단 말이죠. 그러면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뉴딜 정책 때문에 그 재정 적자가 100%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내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연준이 그 물가 상승을 방치를 했다는 것이죠. 오로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든지 다 해야 된다.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연방은행이 정치적인 요구, 즉 전쟁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요구 때문에 돈을 너무 펑펑 찍어내다 보니까 1950년대, 60년대에 엄청난 인플레가 오지 않았냐. 그래서 1977년도에 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연준개혁법, 연방은행개혁법을 1977년에 만들면서 연방은행은 딴 거 신경 쓰지 마라. 연방은행은 오로지 인플레 목표하고 물가 목표만 달성을 시키면 된다. 이렇게 법으로 강제를 했단 말이죠. 그게 1977년도 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연준의 정책은 이 1977년도에 연준 그 개혁법에 입각해서 이제 그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크리스 월러가 가장 신참이 이 언급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. 지금 상황이 코로나 이후에 그 미국의 그 정부가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지금 그 국채를 너무 남발한다. 너무 남발하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그 인플레에 큰 우려가 될 수 있다. 그러한 과도한 빚을 끌어다 쓰는 것으로 인한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. 물론 그 발표문을 들여다보면은 정부하고 재무부하고 뭐 대립각을 세우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. 뭐 협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지만은 저는 그 행간에서 무엇을 읽었냐 하면은 크리스 월러라는 사람은 미국이 재정 적자를 남발을 하면서 그거를 화폐를 찍어서 그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. 그거를 이번에 아주 대놓고 저는 발표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. 물론 6명 중에 1명이니까 뭐 다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연준 안에 1977년도의 법에 의해서 과도한 그 재정 적자를 통화 남발로 인해서 메꾸어내면 앞으로 심각한 물가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점을 우리가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서 앞으로 우리가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만에 하나 하반기에 물가가 2.5% 넘어서 3% 가까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다고 하면 그에 맞추어서 연준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.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.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감사합니다.